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저는 북부환경정의 중랑천 사람들의 대표이고요. 20년 된 시민단체의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제가 시민과학자가 된 이유,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있는 거, 그리고 저의 활동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시민과학자가 되고자 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약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남부 쪽에 서울에서는 아주 먼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요에 보면은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꽃피는 산골?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사철 꽃이 피고 따뜻하고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넓은 평야를 가진 곳에서 어린 시절을 산과 물과 들에서 뛰어놀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 방면에 관심이 있었어 왔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육아에서 조금 해방이 됐을 때쯤 해서 저는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둘째가 유치원 갔을 때 유치원 보내놓고 그 남는 시간을 바로 생태 해설 가는데 양성과 가정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양성과 가정에 신청을 해서 그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할 때 되게 그동안 원했던 거 처음에 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재밌었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때가 2006년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한 지 저는 이 일을 한 지 1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고요. 그때 여러 분야로 강의를 받고 여러 선생님들하고 처음으로 이제 가정에서 나와서 이런 일을 시작하는데 흥미로웠고요. 그때 생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각 분야별로 모이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욕이 아주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이 분야에 좀 전문가가 돼보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혼자서.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분야의 식물을 1년 동안 해야지 그러면서 도감을 24시간 들고 다닐 만큼 열심히 배우고 외우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풀, 그 다음에 나무 이것들을 3년 안에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새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에 관심이 없다가 하니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를 한 종 추가할 때마다 어떤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새를 시작했고요. 새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는 어린이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래야 되니까 애들하고 좀 잘 소통하기 위해서 유아 놀이도 배웠고요. 레크레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는 곤충을 또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곤충이나 그런 생물들하고는 원래 친숙했기 때문에 곤충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류. 물고기도 어렸을 때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양식으로 먹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보고 잡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친숙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도 잡고 양서류, 파충류, 수소곤충 그 분야를 10년 넘게 하나씩 다져오듯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봐왔었어요, 저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하천 관련 단체에 들어있었거든요. 시민단체에. 그런데 어느 날 모니터링 하는데 어느 교수님이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여기서 멸종위기종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래? 교수님도 봤는데 우리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날 이제 멸종위기종 2급인 표범장지뱀을 찾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교수님, 박사님이 찾고 그 다음 9월 22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제일 먼저 찾았거든요. 그 남들이 말한 그 보호종이나 멸종위기종을 내가 찾았을 때는요, 그 느끼는 기쁨 같은 게 있어요.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어. 나도 해냈어. 내가 발견한 이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야. 그런 기쁨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고 또 찾음으로 인해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요. 또 그거를 여기 얘가 살고 있어. 얘가 원래 사는 장소가 아닌 곳에 얘가 잘 살고 있네? 그래? 그럼 얘를 체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업 공모를 해서 전문가진하고 같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파충류 조사잖아요. 쉽진 않았어요.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트랩을 묶고 하루에 2번씩 그 집안일과 육아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2번씩 개체수를 조사하고 유전자 조사해서 전문가들하고 하는 활동이 쉽지를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게으름 피우지 않고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기록을 하고 저희 카페에 기록을 하고 남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별로 안 해본 삽으로 땅을 파는 일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그리고요, 얘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얘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자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얘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자. 사람들이 다니고 뭐 이렇게 자전거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지정해주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여러 단체, 여러 회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구청에 보호구역 지정을 시도를 했어요.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몇 년이 걸렸는데 보호구역 하나를 지정하면 예산이 달라지고 뭐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지정해 놓은 다음에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한 4,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례를 제정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보호구역이 5, 6개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표범 장지뱀도 어느 자치구의 보호구역에 들어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영광이죠. 제가 저걸 할 때 뭔가 도움이 됐었다는 게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도 그 길을 지나가면요, 곳곳에 안내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멸종 위기종 2급인 표범 장지뱀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판이 있고요. 지나갈 때마다 이걸 초창기 때 같이 했던 장본이 난데하면서 되게 뿌듯할 때 있어요. 현재도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범위를 확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혼자서 시간이 남을 때 얘가 사는 서식지를 혼자 찾아다니는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했던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혹시 지금 보면은 어느 자치구에서 꼬리 명주나비라는 나비를 이슈화시켜서 애들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축제도 하고 그 나비의 먹이 식물을 서식해서 하는 그 서식지를 조성하는 자치구가 있거든요. 도봉구예요. 근데 그 꼬리 명주나비 서식지 조성을 맨 처음 건의를 하고 하는 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이 쥐방울 덩굴이라는 식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많은데 서울시에 얘가 보기 힘든데 분명히 얘가 그러면 이거를 먹고 사는 나비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니까 나비가 어느 날 보니까 그 풀밭에 많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지켜주자. 그때는 그 나비가 관심 대상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켜주자 해서 걔를 구청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개인이 제가 혼자 전화를 한 거예요. 공원 녹지까지 전화를 해서 얘가 지금 옛날에는 보호종이었지만 지금은 풀려났는데 얘를 지켜주는 걸로 하자고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분이 그때 담당자가 나오셔서 조사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추진돼서 지금은 그 자치구에 축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 미소 축제라고 도봉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것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는 저는 이것이 생물이나 식물, 동물, 곤충에 대한 애착에서 많이 시작을 해요. 그냥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이걸 해서 내가 뭘 얻겠다는 게 아니라 얘들을 지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맨 먼저 들어요. 그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생기는 애착 같은 거거든요. 애정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처음에 그게 쉽지만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이제 자치구에서 얘를 그러면 하겠다 시작을 했는데 그게 고속도로 도로를 뚫는 공사 구간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가보니까 한 달간 공사 중지를 편말을 탁 해놓으니까 시공업자들은 너무 불편하게 된 거죠. 한 달 동안 하던 공사를 멈춰야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낮에 3시에 있었던 그 먹이 식물이 6시에 가보니까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몇 시간 사이에 거기다 굴삭기로 흙을 가져다가 그 식물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공사 측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얘들을 다른 곳에 있는 식물을 굴삭기로 파가지고 저희들 손으로 옮겨서 심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나비 축제와 나비 애벌레 서식장과 그런 서식지 조성에 현재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요. 지금은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힘이
힘으로 이렇게 더 널리 확대돼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초창기에 저걸 시도하고 건의한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그 중에 한 명이다. 그런 애착과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매번 글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볼 때마다 잘 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했던 일 중에 되게 정말 그간 표범 장지뱀이나 꼬리 명주나비도 있지만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이슈가 돼서 올 2020년도 여러 시민단체, 환경단체에 조금 이슈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멸종위기종 2급인 흰목 물대새에 관한 거였거든요. 흰목 물대새는 전 세계에 한 15,000마리에서 2만 마리가 정도가 서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텃새예요. 근데 얘가 강이나 뭐 하천, 큰 하천 주변에 모래 자갈 위에다 알을 낳고 살아요. 근데 얘가 서울의 도심 하천인 중랑천에 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오랜 시절 10년 넘게 항상 새들을 보고 매번 지나다니면서 가까이 보다가 얘가 살 수 있겠다 생각만 했는데 실제 그걸 찾았어요. 그때 찾았을 때 되게 기쁨 같은 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매번 물대새들이 자갈에 알을 낳고 둥지를 트는 거를 10년 동안 관찰하고 기록해놨거든요. 저 나름으로는 이걸 어디다 쓰일지 모르지만 기록을 했었어요. 그건 이제 철새인 꼬마 물대새였는데 분명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어느 날 4월 22일이었던가 4월 며칠이었어요. 29일이었어요. 카메라를 대고 사진을 찍고 물대새 장면을 찍고 있는데 탁 보이는 장면이 물대새가 평소 보던 애가 아닌 거예요. 딱 보는데 찍어놓고 카메라를 당겨서 보는데 흰목 물대새인 거예요. 그때 그 기쁨 같은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거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개인 한 사람이 이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관찰을 해서 내가 오늘 이걸 봤어. 근데 이게 앞으로 얘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 큰 힘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순간 찍으면서 했어요. 내 이 사진 한 장이 뭔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와서 노트북을 켜서 보는데 그때 흥분이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그걸 보는데 정말 내가 말하던 그 멸종위기종 2급인 흰목 물대새였어요. 그래서 누구도 아닌 내가 이 도심 하천 중랑천에서 이 흰목 물대새가 살아간다는 걸 내가 먼저 찾아냈구나 하는 되게 그 기쁨 같은 게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일을 제쳐놓고 개 서식지와 개체수 조사를 2019년도에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결해서 얘가 사는 곳은 하천의 모래톱이에요. 근데 모래톱은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준설을 하잖아요. 홍수 예방을 위해서 준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점점점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개체수를 조사하고 또 민원을 넣고 그리고 또 하상 준설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물대새에 관해서 물은 생명이다 해서 촬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흰목 물대새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걸 구청에 건의해서 여러 지역단체, 저희는 시민단체고 다른 지자체, 민관 협치로 계속 물대새를 계속 관찰하는 팀을 만드는 건의도 했고 현재 그게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개인의 업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얘를 지키기 위해서도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키기 위해서는 얘가 살 수 있는 터전을 같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점점 늘어나서 올해는 서로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그 모래톱이 부족해서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래를 퍼내는 준설. 준설 같은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모래를 퍼내지 않아야 걔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퍼낼 때 새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얘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저의 예고를 들어주고 같이 서로 협업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환경부나 기타 지자체,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의 그 준설을 담당하는 과에서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괜찮겠다 하면 지자체에서도 그럼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며칠부터 준설하겠습니다. 서로 협업을 해요. 그래서 시민단체라고 해서 저 개인이라고 해서 마구 이렇게 안 되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협업을 해서 얘를 보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요, 제가 또 올해 목표를 하고 있고 내년에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이 있어요. 제가 올해는 여러 분야를 보는데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육해공이라고 말해요. 땅부터 하늘까지 모든 생물들을 다 관찰하고 관심 있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파충류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파충류를 오래 많이 보고 찾고 조사하고, 근데 남들은 무서워하는 뱀인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파충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년에는 어느 한 새가 있거든요. 걔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번식이 좀 힘든 새인데 번식했다는 심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슈화시키고 또 얘를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내년 계획에 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덜 바쁘게 해서 내가 걔들을 잘 관찰하고 돌보고 하는 일을 얼만큼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도시마천에서 번식하는지 기록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저처럼 이렇게 동물, 식물, 곤충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또 관심 있어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약간 빨리 경험한 사람으로서 해보고 싶은 말은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저걸 지켜주겠다는 관심.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배려하면 되고요. 또 이런 생물종이 앞으로 후손에서는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의 작은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저를 보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 얘를 살게 하는 서식지를 조성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 그거를 나름대로 갈무리해서 자료로 남겨놓으면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앞으로 후손들이 계속 이걸 책에서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 활동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정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